오늘도 특별한 하루 들려오는 음악 소리 남의 대표 방송 FM 91.9MHz 남의 FM. 반갑습니다. 남의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위기 한번 해봅시다. 진행을 맡고 있는 최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저번 주 일요일 날씨가 굉장했죠. 갑자기 막 비가 내리쳤습니다. 저는 그때 순천에 잠시 갈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 위에 있었는데요. 고속도로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름대로 요즘 건조한데 조금 해갈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아서 지금 농사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가뭄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앞으로 비가 좀 올지 안 올지 한번 예상을 해보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비가 잠시 있습니다. 오전에 잠깐 내려서 계속 건조한 날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요일은 날씨가 화창하거든요. 그래서 소풍 가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날씨다. 그리고 날도 이제 조금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은 조금 상대적으로 날이 좀 추웠습니다. 꽃샘 추위가 있었는데 아마 일요일쯤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은 그렇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평년의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소풍 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스포츠 파크 아시죠? 서면에 거기 호텔에 가시면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 줍니다. 요거는 투숙객뿐만 아니고 우리 일반 우리 주민들, 관광객들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멀리 가지 마시고 멀리 가면 또 그만큼 차량을 이용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니까 가까운 서면 스포츠 파크에 가셔가지고 여름 구경도 하시고 자전거도 빌려서 한번 우리 남해의 자연이 얼마나 멋진지 한번 감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멋이셔야 안 되겠습니까? 멋있는 삶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무트의 멋이라는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내가 좀 멋있어 보여. 오늘 내가 좀 섹시해 보여. Bling bling, click click, 뽀샵 따위는 필요 없는 girl. 오늘 내가 좀 섹시해 보여. 여자들이 들이댐, DM으로 들이댐, 주부들이 들이댐, 게이들이 들이댐. 그래 너네 들이대 밖에서 언젠간 넘어가겠지 난 아직 설렁. 넌 너의 빌로 뺏겨는 내 팔로 귀여운 늑대 여기 써 인스타 팔로우. 하체 운동하체 스쿼트 핫해 내 엉덩이 나대 트월크 내 엉덩이 내긴 엉덩이 내 엉덩이 내긴 엉덩이 내 엉덩이 확인 엉덩이 중에 가장 매끈한 엉덩이. 오늘 내가 좀 멋있어 보여. 오늘 내가 좀 섹시해 보여. Bling bling, click click, 뽀샵 따위는 필요 없는 girl. 오늘 내가 좀 섹시해 보여. 섹시했다 난 마이 오늘따 난 마 날 꼬실 수 있다는 믿음. 가시 템버린 리듬 템버린 리듬 잘랑거릴 때마다 너의 머릿결처럼 넌 마시처럼 트와이스처럼 오지는 베이베. 하체 운동하체 스쿼트 핫해 내 엉덩이 나대 트월크 내 엉덩이 내긴 엉덩이 내 엉덩이 내긴 엉덩이 내 엉덩이 확인 엉덩이 중에 가장 매끈한 엉덩이.
좀 멋있어 보여 내가 좀 섹시해 보여 Bling bling click click 뽀샵 따위는 필요 없는 girl 내가 좀 섹시해 보여 내가 좀 멋있어 보여 내가 좀 섹시해 보여 Bling bling click click 뽀샵 따위는 필요 없는 girl 내가 좀 섹시해 보여 내가 좀 멋있어 보여 내가 좀 섹시해 보여 Bling bling click click 뽀샵 따위는 필요 없는 girl 내가 좀 섹시해 보여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노래가 무트라고 하는 그룹이 부른 것이 아니고 히로키와 다나카라고 해서 우리나라 개그맨 분들인데 이분들이 좀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일본인들 이름으로 가명을 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멋입니다. 어쨌든 일본인의 이름이라서 조금 저는 깜짝 놀라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니까 그런 분들이 개그맨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말을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일본인 이름을 가명을 쓰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멋이라는 건 그만큼 어떤 모양이라든지 폼을 재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자기 삶을 얼마큼 자기 철학에 맞게 자기 지조 있게 지켜나가면서 자기 양심에 맞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멋이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그 중에 이 멋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딱 떠오르는 드라마가 바로 이 더 글로리라고 하는 이 드라마였습니다. 참으로 요즘 충격적으로 인기가 있는 드라마죠. 송혜교 씨가 이 주인공을 노는데 제가 이 송혜교 씨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송혜교 씨의 직업은 배우입니다. 배우는 얼굴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연기로서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저는 멋있다 생각하고요. 저는 또 택배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택배 노동자는 또 택배를 신속, 정확, 친절하게 고객에게 전달할 때 그때 저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많은 멋을 낼 수 있다. 근데 특히 우리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무엇은 뭐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온실가스를 적게 남기는 그런 소비 활동 그리고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멋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이렇게 했는데요. 이 더 글로리가 원래는 이게 찬란한 아름다움이라는 그 본뜻이 그 영어 뜻이지 않습니까? 영어를 번역하면 글로리라는 것은 찬란한 아름다움입니다. 참으로 찬란한 아름다움이죠.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송혜교 분이 송혜교가 하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죠?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미래를 송두리째 포기하고 복수에 매달릴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찬란한 아름다움. 예, 지금 자연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구가 기후가 그 찬란한 아름다움의 우리 자연이 우리 지구가 지금 엄청나게 우리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식량 위기 그리고 두 번째는 극한 기후입니다. 극한 기후.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것은 춥다는 것이 아니고 날이 갑자기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저번 주도 마찬가지였죠.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죠? 갑자기 추워졌고 그리고 비도 그 전에 겨울비답지 않게 폭풍처럼 싹 내리고 지나가 버리는
국지성 소나기 같은 여름철에나 나오는 그런 비의 형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이 찬란한 아름다운 이 지구가 우리에게 어떤 복수를 할지 좀 두렵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글로리라고 하는 이 영어에는 찬란한 아름다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위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위성. 우리 지구의 대표적인 위성은 달이죠. 달. 예. 달이 없었더라면, 혹시 우리 지구에 달이 없었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뻔하죠. 밤에 어두울 것이고, 그죠? 당연히 어두울 것이고, 그럼 범죄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구가 탄생하고 달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지구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지구하고. 그래서 수많은 그 민물, 썰물을 만들어서 조수 간만의 차, 즉 바다가 움직이는 거죠. 바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바다의 열들이 골고루 퍼질 수 있었고, 그리고 바다에 있는 여러 영양분들이 세계 곳곳의 바다로 퍼지면서 많은 생명들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달. 그래서 우리가 뭐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뭐 우리 지구인들을 이주시키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는 달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 또는 우리 수많은 생명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고마운 존재가 바로 달입니다. 근데 이 달 말고 또 위성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쏘아 올린 위성들이죠. 인공 위성입니다. 우리 휴대폰 보시면 휴대폰에 여러 가지 GPS라든지 휴대폰에 여러 가지 그 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편리함을 우리 인간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디든지 갈 수 있죠. 내비만 딱 치면 어디든지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억수로 편리하게 만들어준 게 바로 인공위성입니다. 근데 이 인공위성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우리 비행기는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는 관제사들이 관제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법에 의해서, 국제법에 의해서 비행을 할 수 있는 고도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인공위성은 그게 없답니다. 아직까지 그런 국제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누구나 그냥 쏘아 올리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8,000개 정도 1957년에 소련에서 처음으로 10월 달에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이후에 수많은 나라에서 인공위성을 쏘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27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쏘아 올렸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그 부자가 또 개인적으로 많이 쏘아 올렸습니다. 바로 스페이스 기획을 통해서 우주로 자기가 진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쏘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하면 우주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다 쓰고 나면. 지금 현재 그 정도 한 8,0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건 1,000여 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다 된 거죠. 수명이 다 돼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우주 쓰레기들이 되어서 지금 지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우리한테 도시에 떨어진다든가 했을 때는 피해를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승리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주 쓰레기 좀 이렇게 쟁탈전 벌이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건 다음에 제가 한번 더 소개를 한번 드리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인간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구를 이제 엄청나게 쓰레기장으로 만들더니 이제 우주까지 진출했다. 그런 서글픈 그런 존재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 국제법이 빨리 만들어져서 인공위성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이렇게
비행기처럼 그렇게 조절이 되어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구로 부딪혀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찬원의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라는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꽃이 핀 오솔길을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로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낙엽진 가을을 지나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이제 반쯤 남은 이 길을 365일 그대가 내 가슴에 살고 그댈 향한 내 사랑엔 공일도 없어요. 단 하루 그댈 하루라도 볼 수 없다면 그리움에 난 잠 못 이뤄요.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눈이 내린 하얀 꽃길을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이제 반쯤 남은 이 길을 그대가 내 가슴에 살고 그댈 향한 내 사랑엔 공일도 없어요. 단 하루 그댈 하루라도 볼 수 없다면 그리움에 난 잠 못 이뤄요. 사랑하는 당신 그댈 향한 내 사랑의 마지막은 없어요. 단 하루 내 생의 마지막 하루가 남은 날에 그대 품에 잠들고 싶어요. 그댈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요. 자, 나와 함께 갑시다. 어디로요? 스포츠 파크로 가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자전거도 타고 자연 그대를 내 속에 품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거기 가신 김에 거기에 있는 새들도 한번 유심히 한번 관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3월 20일이 바로 세계 참새의 날입니다. 참새. 저희들 어릴 때는 제가 부산에서 살았었거든요. 거기 지금 현재 그 사직 야구장 있는데 아시죠? 그 근처에 제가 어릴 때 살았는데 그때는 참새가 많았습니다. 저희들 그때는
아마 도시였지만 가난했습니다. 물론 뭐 그 동네 자체도 가난했고 저희 집 자체가 가난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때는 뭐 개구리도 잡아먹고 참새도 잡아서 먹었습니다. 참새가 많았잖아요. 참새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참새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그 남해에 기촌한 지 한 12년 되는데 참새 물론 새를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참새를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참새가 어떤 일을 하는 참새가 보면 우리가 보면 좀 나쁜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 그 벼 같은 거 말리면 거기에 참새들이 와서 벼를 이렇게 쪼아 먹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옛날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중국 마오쩌둥 아시죠? 마오쩌둥이라고 아주 독재자적인 기질을 가진 분이죠. 이분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왜? 농업 생산력을 높인다는 목적하에 참새들을 엄청나게 잡습니다. 중국에서 약 2억 1,000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2억 1,000마리. 왜냐하면 이 마오쩌둥이 쑥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벼씨를 이 참새들이 쪼아 먹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새를 잡아야 되겠구나. 참새를 잡아야 돼. 참새 잡아. 그 중국은 이름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체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오쩌둥이 제일 최고 대장 아닙니까? 최고 대장이 그 말을 딱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참새 잡는데 현안이 되어서 2억 1,000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데 2억 1,000마리 잡았으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농업 생산력이 늘어났을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안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참새들이 씨앗만 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해충들을 또 잡아먹습니다. 병해충들을 잡아먹겠죠. 해충들을. 그 해충들 때문에 엄청나게 농약을 써야 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농약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해충에 의해서 벼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일을 한 거죠. 자연만 더 파괴한 겁니다. 잘 모르면서.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 사실을 전혀 근거하지 아니하고 대장 한 명이 저럴 것 같아, 저렇게 해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더 글로리입니다. 찬란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새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릴 때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좀 제 연배 이상 되시는 분들은 참새 아마 다 잡아 먹어본 경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한번 옛날에 그 참새를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가 새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참새가 먹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한다든지 물을 이렇게 떠서 뭐 집 창가에 놓아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우리 새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한번 그런 행동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뉴진스의 Attention이라는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보이지 한참을 쳐다봐 가까이 다가가 You see 1, 2, 3 용기가 생겼지 이미 아는 이 눈치 고개를 돌려 천천히 여기 You see 여기 보이니 Looking for attention 알겠어 확실하게 너로 만들겠어 Hey drop the question drop the question Want attention want attention You give me butterflies
할래 못본 척 지나갈래 You're so fine gotta get to know ya 나와 걸어가줘 지금 돌아서면은 잊어 To look at me back Hey 다 들켰어 나널 보면 하트가 튀어나와 내 사탕을 찾는 baby 내 맘은 설레 Drop the question Want attention want attention You give me butterflies you know 내 맘은 온통 paradise 꿈에서 깨워주지 마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가끔은 정말 헷갈리지만 분명히 너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가끔은 정말 헷갈리지만 분명히 너 looking for attention A-T-T-E-N-T-I-O attention is what I want A-T-T-E-N-T-I-O attention is what I want A-T-T-E-N-T-I-O attention is what I want A-T-T-E-N-T-I-O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주목. 예, 어텐션의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목이죠. 주목. 집중 뭐 이런 뜻인데 우리 자연을 위해서 우리 집중해서 주목해서 자연을 주목해서 우리가 좀 보살펴야 되지 않겠나. 어텐션의 또 다른 뜻이 보살핌입니다. 보살핌. 예, 보살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텐션 주목해서 자연을 주목해서 보살피는 그런 행동들. 행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텐션에는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표현할 때 어텐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는 주목하고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바로 어텐션이라는 단어의 모든 뜻이 다 들었습니다. 어텐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그 자연을 지키는 방법 중에 제가 무엇도 하나 또 있을까 싶어서 하나 고민해서 물론 이거는 제가 고민한 건 아닙니다. 동영상에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아이디어 낸 건 아닙니다. 저도 보고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통이 있습니다. 소금통도 되고 우리 후추통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 여기 보면 후추통 그 뚜껑에 보면 구멍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냐면 여기 안에 비누를 넣으면 비누나 아니면 치약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겠죠. 치약 저번 시간에 했듯이 치약을 반으로 잘라서 여기 넣으면 물로 잘 섞으면 나중에 그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변기를 닦거나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누를 넣어도 됩니다. 우리 공중 화장실 가시면 다 비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비누를 쓰기가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비누를 사용합니다. 물론 눌러서 이렇게 액체가 거품 같은 비누를 하는 데는 괜찮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저 막대기 같은데 막대기에 그 비누 하나 딱 달려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누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누가 모든 그 세균을 소독하지는 못하거든요. 손을 뭐 그냥 깔끔하게 깨끗하게 보이게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좀 찝찝합니다. 그래서 요런 뭐 큰 통도 괜찮고 아니면 후추통도 괜찮습니다. 그런 걸 오래 사용한다든가 사용하면 조금 낡잖아요, 그죠? 낡기도 하고 또 뭐 또 예쁜 게 있으면 또 바꾸고 싶은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럼 바꿀 때도 뭐 바꾸는 것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는 건데 뭐 당연히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바꾸셔야죠. 바꾸고 나면 남는 거를 그냥 분리 배출하셔도 됩니다. 물론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하시면 되는데 근데 분리 배출한다고 해서 재활용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항상 똑같이 100%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두세 번 재활용하고 나면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이 섞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속아가거나 아니면 땅에 묻거나 아니면 바다에 버려야 합니다. 그럼 결국 그것이 뭐로 우리한테 돌아옵니까? 미세 플라스틱으로 돌아오죠.
지금은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이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루에 신용카드 한 장을 먹는 날이 곧 올지도 모릅니다. 예, 쓰레기섬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플라스틱이 계속 바다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거를 분리배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거를 재활용, 즉 업사이클링 하는 거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 요거는 이 비누는 천연 제품으로 천연 재료로 만든 겁니다. 이 비누는 특별히 화학 그 물질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 비누를 조금 잘게 해서 이 통 안에 넣어서 물을 넣고 잘 이렇게 흔들어서 비누가 잘 녹게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들고 다니시는 거죠. 들고 다니시면서 손을 씻을 때 요거를 사용해서 씻는다면 본인의 청결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을 이 통을 또 업사이클링 함으로써 우리가 자연에 바로 배려하고 보살피는 하나의 행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요 재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바로 강하늘 씨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오래전에 떠나온 고향 집에 가보니 미처 세월 닿지 못한 난 기억 그대로 거기서 있어. 너는 어디서 너는 멀리서 날 또 찾아 돌아왔나. 이 내 모습이 그 기억 그대로 날 반겨주며 서 있는데 너무 그리워서 나를 불러본다. 떠난 나는 다시 나를 돌아본다. 뭐든 될 수 있던 그때 난 세상만 바라봤지. 나를 떠나서 날 남겨두고서 외면하고 달려갔지. 나를 불러대는 내 목소리가 이제 와서 들려오네.
돌아봅니다. 돌아봐야죠. 예. 일본과의 과거는 있고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잊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송혜교 씨가 하는 그 역할 분이 물론 아프죠. 과거에 학폭으로 당한 게 아픕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어떻습니까? 자기 미래를 버립니다. 오로지 복수에 자기 미래를 모든 걸 다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는 잊을 때는 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글로리에서도 그렇고 학폭했던 이 부잣집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 강하늘 씨가 부른 이 자상, 우리 윤동주 시인이 그 외쳤던 그런 반성, 자기를 돌아보는 그 행위. 왜 우리 당한 사람이 그런 걸 해야 됩니까? 그죠? 그거는 가해자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바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어느 정도 안타까웠냐면 이 오늘 마지막 코너가 이겁니다. 조선계당입니다. 조선계당실록에 누가 나오냐면 신립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나옵니다. 이 대단한 장군입니다. 이분이 여진족을 물리친 이탄계라고 하는 그 난을 일으킨 그 여진족들을 한 방에 물리친 아주 대단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탕금대 전투, 임진왜란 당시에 탕금대 전투에서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10,000명 정도의 그 우리나라 군사들이 우리 조상들이죠. 갔는데 떼죽음을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만 살아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일본군이 그 왜구들이죠. 바로 일본군들이 조상들이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있던 우리도 지금 현재 생각해보도 왜 신립 장군이 탕금대에서 붙었을까? 일본군을 막았을까? 그거보다 더 지세가 험악하고 훨씬 지키는 입장에서 왜구들이 쳐들어오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곳이 거기에는 많습니다. 문경세제도 있고요. 문경세제라고 하는 그 근처에 있습니다. 충주에 있는데요. 그것도 있는데 왜 하필 탕금대 들판입니다. 논이거든요. 논. 들판에서 붙었을까? 너무나 궁금한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괴담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때 당시 사람들도 얼마나 궁금했으면 답답하고 궁금했으면 이런 게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 신립 장군이 어쨌든 그 여진족을 물리칠 때도 그렇고 하기 전에 이 신립 장군이 어디를 갔는데 어떤 여인이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해줬는데 그 여인이 구해준 김에 자기를 신립 장군의 첩으로 받아주든지 아니면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신립 장군이 단호히 거절했답니다. 나는 부인이 있다. 부인도 있고 내가 지주를 지켜야 되는데 여자뿐만 아니고 남자도 지주를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종으로도 안 된다. 라고까지 하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진족을 정벌하러 떠났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어디서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더랍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전세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우리 조선군이 불리할 때 그때 여진족을 딱 바라보면 거기에 백마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활로 쏘아서 죽이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설마 그게 진실일까 이런 생각에 전쟁에 나갔는데 실제로 조선군이 불리할 때
저 멀리 저 여진 쪽을 보니까 백마탄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번뜩 그 꿈이 생각나서 활로 그 백마탄 사람을 쏘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탄계였거든요. 우두머리, 여진족의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가 죽자 실제로 여진족들은 힘을 못 쓰고 신립 장군이 완전히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 많은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꿈에 이 노인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기는 기분이 좋잖아요. 미리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제 임진왜란이 터진 거죠. 선조가 1만 명의 병사를 주고 자 신립 니만 믿는다. 니 없으면 우리 조선은 무너진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명을 받고 충주 쪽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신립 장군 밑에 김여문이라고 하는 또 장군도 있었거든요. 대단한 장군, 이 장군도 대단한 장군입니다. 이 장군하고 모든 그 참모진들이라고 하죠. 그 참모진들이 탕금대는 안 됩니다. 탕금대는 허들판입니다. 이런 데서 막는 것보다는 문경세자라든지 이런 데서 막아야 된다. 그게 당연한 방어를 하는 군사들의 작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립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탕금대에서 싸웁니다. 근데 신립 장군은 보통 보병이 아니고 기마병들이거든요. 신립 장군의 자기들 군사는 왜냐하면 이 기마병이 뭡니까? 말을 타고 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보병보다 훨씬 그러니까 걸어서 싸우는 군사들보다 말 위에서 싸우는 군사들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죠? 빠르기도 하고. 그다음 위에서 사람을 싸우니까 훨씬 그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립 장군이. 그래서 자기는 기병으로 그 다음에 왜군들은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보병이었겠죠. 그래서 충분히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전부 몰살을 당합니다. 마지막에 이 신립 장군과 김여물 장군 두 분이 끝까지 남아서 적병들을 왜군들을 물리치다가 강물로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정말 안타까운 그죠. 근데 그럼 이거하고 기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기후하고. 기후 중에 날씨하고 상관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난중일기 아시죠? 이순신 장군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그 대단하신 분이 왜 대단하냐면 그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적었습니다. 난중일기죠. 그 일기에 반드시 날씨가 나옵니다. 오늘은 맑다. 흐리다가 해가 떴다. 라고 하는 기록이 거의 1500일 정도 기록이 그 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40일 정도 빼고 거의 그 일기에 날씨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전쟁에서 날씨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죠? 농사에서 날씨도 중요하지만 우리 살아가는데도 날씨가 중요하지만 전쟁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근데 이 탕금대 전투 때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그러면 논이라고 하잖아요. 탕금대 주위가 논이었습니다. 허벌판 논이었습니다. 그러면 말들이 제대로 달리겠습니까? 못 달리는 것이죠. 그리고 신립 장군이 날씨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더라면 절대로 요 탕금대에서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이 탕금대에서 지는 바람에 선조가 어디로 도망갑니다. 명나라 쪽으로 도망갑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탕금대 전투입니다. 그러면서 왜구들한테 한양이 완전히 한양까지 물밀듯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죠. 신립 장군이 날씨에 관심만 있었더랍니다. 어쩌면 임진왜란은 속히 마무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적은 수의 우리나라 조상들이 죽었을 것이고 훨씬 적은 피해를 우리가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에 또 왜구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걸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겼더라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날씨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기후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바로 이 신립의 최고라고 하는 신립의 최고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목이 조선에 패하지 않는 무사라고 하는 이 괴담 제목입니다. 이 제목의 괴담에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 날씨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른 생명체들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생명체들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날씨라든지 기후를 미리 점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하이키의 그 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남아 줬으면 꺾이지 마 잘 자라줘 온몸을 덮고 있는 가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견뎌내줘서 고마워 예쁘지 않은 꽃은 다들 골라내고 잘라내 예쁘면 또 예쁜 대로 꼭 언젠가는 시들고 왜 날 버려두지를 못해 그냥 가던 길 좀 가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hey.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 맡고 취해 웃을 때까지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only go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내가 원해서 여기서 나왔냐고 원망해봐도 안 달라져 하나도 지나고 돌아보면 앞만 보던 내가 보여 그때 잘 견뎌냈다고 생각 안에 그냥 날 믿었다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내 살을 배려해도 자꾸 벌레들이 나를 괴롭히고 파고들어도 너 언제나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 난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 맡고 취해 웃을 때까지 Keep it up It's a song for you and I Say that we alive Celebrating now Now, now, now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를 맡고 취해 웃을 때까지 Keep it up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only go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keep it up.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grow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대단하죠. 생명체라는 이 힘이 대단합니다. 저희 집에 저는 처음에 마당에 콘크리트를 하기 싫어서 계속 그 자갈을 깔아서 계속 뒀는데 식물이 계속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고 제가 이제 낫으로 치고 이렇게 했는데 진드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우리 마눌님이 하도 힘들어해서 마눌님도 그렇고 아이들 신발에도 막 진드기가 묻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콘크리트를 덮었습니다. 뭐 제 편의를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자연을 파괴한 행위를 한 건데요. 그런데 거기에 작은 구멍에도 지금 현재
작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콘크리트를 하면 그 사이에 금이 좀 가잖아요. 그 사이로도 생명체들이 살아 올라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 생명의 힘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후 위기로 가장 포식자인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멸종을 당할 겁니다. 우리는 멸종 당하더라도 또 다른 생명들은 물론 또 탄생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죽으면 돈이 아무리 내가 많이 벌어도 내가 죽으면 내가 몸 아프고 힘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그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연을 우리가 지키자고 하는 것도 지구를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죠.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먼지가 될 때 되더라도 좀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겠죠.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내 마음으로 뛰어들어 볼까요? Love Dive라고 하는 아이브가 부르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오늘 저희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가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좋고 좋는 이런 놀이 참을 수 없는 이끌림과 호기심 묘한 너와 나 두고 보면 알겠지 눈동자래로 감추고 있는 거 Yeah, it's so bad, it's good 난 그 맘을 좀 봐야겠어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도 빠져 깊이 넌 내게로 숨 참고 last time love dive Oh perfect sacrifice Yeah 숨 참고 love dive 마음은 이렇게 알다가도 모르지 사랑이라는 건 한순간에 필 테니 직접 들어와 두 눈으로 확인해 내 맘 가장 깊은 데로 오면 돼 망설일 시간은 삼초면 되는 걸 Yeah, it's so bad, it's good 원하면 감히 뛰어들어 There's a system, I gotta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도 빠져 깊이 넌 내게로 숨 참고 let dive 어서 love dive Oh perfect sacrifice Yeah 숨 참고 love dive 숨 참고 love dive 숨 참고 love dive 어서 love dive Oh perfect sacrifice Yeah 숨 참고 love dive 사실은 오늘 너와의 만남을 정리하고 싶어
몰래 다른 여자들과 비교했지. 자꾸만 깨어지는 화상 속에 혼자서 울고 있는 초라하게 갇혀버린 나를 보았어. 너도 날 거야 너도 날 거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랑하는 걸. 그래 그렇지만 내 맘속에 너를 잊어갈 거야.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늘 바라다 보며 널 향한 마음을 이제는 굳혔지만 웬일인지 내게 더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서 있었지.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다 보며 내게 하늘이 열려 있어. 그래 너는 내 앞에서 있고 그래 다른 연인들을 키스를 해. 하지만 항상 나는 너의 뒤에 있어야만 해. 이제 그만해 나도 남자대. 내 마음 너도 알고 있는 걸 알아. 그래 이제 나도 지쳐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내게 하늘이 열려 있어. 그래 너는 내 앞에서 있고 그래 다른 연인들은 키스를 해. 왜 난 너의 뒤에 있어야 할까. 햇살에 일어나 보니 너무나 눈부셔. 모든 게 다 변한 거야 널 향한 마음도. 그렇지만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나를 변화시킬 테니까.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늘 바라다 보며 널 향한 마음을 이제는 굳혔지만 웬일인지 내게 더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서 있었지.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다시 널 사랑한다고 했지.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다시 너 혼자 아니야. 너의 곁에 내가 있잖아. 휴대전화 또 바꿨네? 근데 스마트폰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거든.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바꾼 거고 스마트폰도 조금씩 친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친환경 스마트폰? 폐 그물망을 소재로 만들기도 하고 폐 플라스틱을 이용한 부품도 나오고 있대. 친환경 상상은 지구의 미래가 됩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공동체 라디오 방송협회와 TVN 한국교통방송이 함께합니다.